채무, 돈, 화폐, 통화, 금전 어느 용어를 쓰든지 간에 나이 든 사람들은 지폐와 주화를 연상한다. 국가가 기념하는 인물이 추상과 문화재가 예를 들어 5만원, 100달러, 만엔, 100위안 같이 숫자 및 계산단위 함께 양면에 인쇄되어 있는 면 섬유 가공품이 지폐이고 동그란 합금 디스크에 숫자와 계산 단위가 합된 것이 주화이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물건으로 화치된 돈, 즉 실물화폐는 일종의 상품 또는 재화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매체일 뿐이다. 지폐, 금속화폐는 어느 것이나 그 자체로는 돈의 역할을 할 수 없고 그 이상의 것을 보태야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빚, 즉 부채 또는 금전 채무를 청산하는 힘이다. 모든 빚은 돈으로 소멸시킬 수 있다. 그런데 돈은 그 자체가 나라, 국가, 사회의 빚이다. 정부는 자신에 대한 청구권을 상징하는 돈을 발행, 즉 창조한다. 중앙은행부터 돈을 빌린다. 이렇게 창조하고 차입한 돈을 지급하여 토목과 건축을 하고 장비를 조달하고 용역을 발주하며 공무원에게 월급을 준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복지급여를 주기도 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에게 원조를 하기도 한다. 영원히 상환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정부는 자신이 만들어내어 민간에 진 빚인 돈으로 민간인이 정부에 지는 빚을 갚는데, 즉 세금을 납부하는 데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정부는 국민으로부터 자원을 동원해야 하는데 그 수단이 조세이고 그것은 돈으로 내야 한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화폐를 발행하여 즉 돈을 찍어내서 민간으로부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동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납세 의무를 선언하여 자신의 부채를 줄인다. 물물 교환의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돈이라는 상품이 생겨나고 그것이 거래되는 시장이 생겼다는 설명보다는 정복전쟁에 나선 제국이 군인들에게 코인으로 봉급을 주고 정복당할 시민들에게는 그 코인을 세금으로 내도록 강제했기 때문에 정복당한 주민들이 정복자들에게 세금으로 바칠 코인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진 것을 내다 판 것에 시장이 생겼다는 설명이 더 그럴듯해 보인다. 그리스도교 성경의 한 문단을 읽어보자. 17. 그러면 당신이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로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이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18. 예수께서 그들이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마태복음 제22장. 중앙은행은 시중은행, 즉 일반의 은행에 돈을 빌려준다. 빌려준다고 해도 당장은 실물화폐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은행이 복식부기 원장의 자산란에 시중은행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고 부채란에는 시중은행의 예금이 같은 금액이 기재된다. 이렇게 중앙은행에 빚을 진 시중은행은 그렇게 받은 돈을 산업자금으로, 주택구입자금으로, 가계자금으로 기업과 소비자에게 대부하고 또 은행기도 빌려주고 그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실물화폐로 또는 다른 은행이나 기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출한다. 기업도 가게도 마찬가지 방식으로, 즉 은행의 자산란에 대출금으로 부채란에 예금으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고 이 돈을 인출하거나 타인에게 이체하는 방식으로 물품 대금을 치르고 입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내고 은행에 이자를 내고 주주와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준다. 물론 필요에 따라 지폐 또는 동전을 인출하기도 하지만 기업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 즉 벌어들인 돈은 대부분 은행의 예금으로 관리된다. 또 최근에는 개인의 돈도 대부분 시중은행에 맡겨주고 개인들 사이 금전 지급을 통한 채무청산은 은행의 계좌이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면 정부도 은행도 기업도 소비자도 모두 채무자이기도 하고 채권자이기도 하다. 일상생활에서 우리는 채무를 누적하고 채권을 얻으며 이를 적당한 시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청산한다. 우리는 모두 국가라는 공동체에 태어나 그의 보호를 받으며 존속에 기여하는 국민으로서 국가와 공동체에 대하여 본원적인 빚을 지고 있다. 세금을 면할 수 없다. 세금을 벌기 위하여 우리는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경제생활을 안 하는 사람도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보통의 노동계급, 무상계급에 속하는 사람들이라도 근로를 하면서 사용자에 대한 채권을 누적하고 급여일이 되어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면 채권을 청산한다. 심지어 근로능력 없는 사람이라도 때가 되면 국가에 대한 사회보장급여 채권을 취득한다. 수도꼭지를 틀어 물을 받을 때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려 조명을 켜고 에어컨을 켤 때마다 채무를 누적하고 지급일에 이를 청산하는 것으로 가정된다. 신용카드 사용도 마찬가지다. 이러한 일상의 소비생활만이 아니다. 보통의 소비자는 주택이나 자동차를 구입할 때 은행으로부터 많은 금액을 빌린다. 돈은 권력이고 국가다.
돈을 중심으로 국가는 은행과 통합되어 있고 기업과 소비자는 국가와 은행에 의존한다. 영국 정부는 과세권을 담보로 영란은행부터 돈을 빌리고 영란은행은 정부에 대한 채권 즉 보유하게 된 영국 정부 국채를 담보로 은행권을 발행하여 그것이 시중에 유통되어 금전채무의 청산에 이용된 것이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혁명의 기반이라고 한다. 즉 돈과 빚은 시장경제를 뒷받침하는 권력장치라고 할 수 있겠다. 기업가는 생리적 채무자라고 슈페터는 말했다. 은행과 투자자로부터 빚을 얻어 혁신사업을 시작하여 사업 성과로부터 상환할 것을 가정한다는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사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실패하기 마련이기에 기업가는 그 실패로 인한 부담을 외부화하고 싶어한다. 자기 돈으로 사업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실패 위험은 보통 돈을 빌려준 은행 기타 채권자가 진다. 그런데도 국가는 은행을 통하여 기업에 대출을 실행하여 위험한 사업에 나서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 활동의 수준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시장경제의 역동성을 금융이 받치는 것이다. 기업뿐만 아니라 가게에도 주택담보대출, 전세보증금 대출을 실행한다. 이것은 건설 투자를 장려한다. 빚은 갚아야 한다. 그래야 돈이 재기능을 한다. 대부분의 채무자는 그렇게 한다. 경제의 순환은 재화의 용력을 돈을 통하여 교환하는 것, 즉 빚의 발생과 소멸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원활하게 이루어진다. 돈과 빚, 즉 채권과 채무는 경제적 거래의 법적 잔재이다. 그러나 약속은 자주 지켜지지 않는다. 현대의 정부가 발행하는 빚은 거의 상환되지 않는다. 게다가 점진적으로 빚의 규모를 증대시킨다. 경기 침체나 코로나 역병 같은 사태가 생기면 헬리콥터 머니도 뿌려진다. 그 결과 예금 보유자들이 구매력을 손상하지만 부동산 소유자들에게 일시적 이익이 된다. 빚을 얻어 부동산 등 투자를 한 기업과 가게는 수익률이 증폭을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은 채무자를 이롭게 하고 채권자를 해친다. 게다가 인플레이션은 명목소득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과세 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소득세와 상속세 같은 조세 수입을 낸다. 물론 국제적으로 자본을 이동할 수 있는 채권자들 대책이 있다. 더 이상의 대부를 거절하고 채권을 처분함으로써 이자율을 올릴 수 있고 돈의 순환을 줄인다. 그렇게 초래된 경기 변동의 하강 국면에서 채무자들은 부동산이나 증권, 재고자산, 설비 등 실물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부채 원금은 줄지 않고 이자까지 높아지고 다시 원금에 가산한 금액을 청구받는다. 채무자는 가진 것을 팔고 벌어보지만 부채 청산에는 한참 모자란다. 게다가 한 채무자가 싸게 자신을 방매하게 되면 다른 채무자가 보유한 자산도 가치가 떨어지고 채권자는 연쇄적으로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부동산에 투자한 채무자는 헤어나올 수 없다. 말하자면 불황은 채권자 계급이 복수라고 할 수 있겠다. 정부가 자기 빚의 가치를 떨어뜨려 채권을 사실상 몰수하지 않겠다는 믿음은 화폐를 경제 자산의 기초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 여기에 상대방이 자신의 채무를 이행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상업이 활발해진다. 따라서 돈을 갚겠다는 약속은 민사법상의 권리이므로 직접 강제되어야 하며 채무 이행을 장려, 고무하는 간접 강제 장치도 법체계와 거래 관행 속에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채 이행, 채권의 추심을 중단, 금지하는 것이 마땅한 상황도 발생한다. 기업과 소비자가 실패하기 쉬운데 빚은 이와 같이 갚아야 한다는 제약 조건으로부터 얼핏 법체계의 모순처럼 보이는 이러한 상황은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에는 대량으로 발생한다. 앞서 법 이야기의 전제로 부채의 증폭 과정을 장하게 설명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기업은 실패한다는 것, 그 법적 잔재로서 금전채무의 불이행 사태에 대처하는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 물론 비록 여기서는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 피투성이가 된 긴장관계를 다루지만 대부분의 채무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다는 점을 독자들은 상기할 필요가 있다.